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4월 24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국 선물 미국 지수 그냥 무난하게 좀 보합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런 느낌이죠. 뭐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좀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반반 그냥 무난하게 시장이 좀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번 주부터 해가지고 실적 글로벌 기업들, 이름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미국도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저번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처럼.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조금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갈지는 저는 뭐 조금은 그냥 치고 나가더라도 그 주변에서는 좀 더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가 이제 뭐 실적에 따라 조금 들락날락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최소한 지금 미국 지수는 조금 번외로 별개로 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고 뭐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은 1분기에 너무 힘을 좀 많이 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틀 음봉도 이런 모습은 이제 요거 음봉 좀 나오고 해가지고 튀어 오를 수도 있지 않나?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은 핵심 2차 전지랑 연동이 돼 있다는 거,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애들이 힘이 빠지면은 힘이 빠지면서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가 시총이 크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목 수도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힘이 빠지는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죠. 밀리면 좀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그냥 지금은 저는 뭐 이게 다시 뭐 900 넘고 뭐 돌파하는 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지금 모습에서는 기술적인 움직임 그냥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뭐 계단식 하락이나 아니면 좀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 뭐 횡보해주면은 그나마 좋겠죠. 근데 이제 밀리더라도 그냥 밀리기보다는 이음봉 한 3음봉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 뭐 한 1%든 2%든 뭐 이렇게 좀 반등 주고 거기서 또 옆으로 밀리거나 뭐 횡보하나 이런 움직임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지 않을까. 그냥 여기서 막연히 이거 다시 900 넘고 950 가고 1000 가고 이러기보다는 결국에는 2차전지 애들 움직임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겠죠. 얘네들이 다시 여기서 막 힘 주면서 21선에서 막 쑥 하면서 막 15% 땡겨 올리고 다음날 막 5% 10%또 올리고 막 하면서 와 전고 좀 돌파하려고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애들이 일단은 좀 추세적으로 일단 힘을 한번 브레이크를 걸긴 걸었습니다. 대신에 2차 전지도 얘네가 그냥 와장창창창은 못하지 않을까. 지금 2차 전지에서 좀 밀린 애들 중에 좋아 보이는 애들도 있고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좀 있고 눌림 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들도 좀 다양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좀 폭 넓게. 그 다음에 요번 주의 일정에 대해서 이런 실적 발표 4월 2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25일은 우리나라 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바이오젠, GM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26일은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LG 엔솔, 그 다음에 LG 이노텍, 메타 이런 식의 또 실적이 있습니다. 일단 27일은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SDS, 포스코 DX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LG전자, SK 바사, 뭐 하나솔루션. 여기에 이제 빠진 종목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각 업종 섹터에서 좀 상징성 있는 애들만 넣어둔 거고, 그거 외에도 또 짜잘짜잘한 종목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최소한 그냥 실적이 요런 애들이 좀 발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바이오 종목을 들고 있어, 삼바랑 뭐 바이오젠, 혹은 뭐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은 현대차, 뭐 기아차, 뭐 2차전지 LG엔솔, 뭐 에코프로 막 이런 애들 이렇게 막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 주 결국 포인트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내일 4월 24일부터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일이 정상회담 날짜예요. 25일은 뭐 저녁 친교 행사 있고, 26일 정상회담, 그 다음 27일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그 다음 28일 뭐 한미 클러스터, 여기 뭐 IT 바이오 기업 등 대거 참석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정상회담에서 포인트는 인플레 감축 법안, 2차 전지, 태양광, 그 다음에 반도체 요런 게 이제 실적 쪽에서는 가장 메인이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원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26일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서 좀 잘 나가고 있다고 하죠. 62개국 박스 오피스 1위 기록 중이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개봉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뭐 뒤에 재료가 좀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흥행을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고 26일 미국 FDA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허가 여부 요거 그 다음에 27일은 위메이드 나이트크로우 출시 플러스 전세 관련해서 여야 본회의에서 법안 출시 뭐 이런 거 좀 예정. 그래서 뭐 전세 관련 내용은 이제 리파인 종목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죠. 그래서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KG 모빌리티 쌍용차에 대해서 거래 재개 심사가 이제 뭐 요번 달 말이나 좀 늦으면 5월 2일 뭐 요때쯤까지인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일단 4월 4일 날 해가지고 실거래일 20일 그래서 5월 초까지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패가 나올지 개성기관 부여가 나올지 거래 재개가 나올지 상패는 이번에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KG 계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개성기관 부여나 거래 재개 요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이런 내용까지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3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고점 돌파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버티면서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이게 뭐 좀 반도체 뭐 최저점 실적에 대해서 어닝 그 쇼크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전은 요 구간 좀 버텨주면 시세 주나 외국인 일단 매수세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꽤나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다양하게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K, 뭐 LG 이런 곳에서 20조 뭐 정부랑 힘합쳐서 그걸로 전고체 배터리랑 LFP 배터리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일단 한농화성이 또 신고가 이렇게 좀 달성하는 모습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5천억, 6천억 시총이 4천억인데 대금이 좀 많이 붙는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살짝 아쉬운 거는 얘가 가면서 다른 전고체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CIS나 뭐 레몬이나 TSI 뭐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여주지 못했다는 거 그런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플러스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 그래도 이래놓고 얘네는 갑자기 또 양봉 보여주면은 그냥 시장에 투짐, 수급 쏠릴 수밖에 없는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하전기부터 해가지고 뭐 이트론, EV, 첨단 소재 등등 뭐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 2차 전지는 좀 뭐 낙폭 과하거나 그런 애들 혹은 당일 뭐 개별적으로 뉴스 붙이는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계열은 어떤 종목들은 또 괜찮은 모습도 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런 계열사들 에코프로 계열, 포스코 계열 그 다음에 KG는 ETS 이렇게 신고가 한번 좀 또 쏘아 올리고 3만원을 버텨주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얘도 그 쌍용차 그 모빌리티 재개 기대감이 이제 요번 달 말 뭐 이번 주 다음 주죠.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다시 치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얘도 최근에 프로그램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이탈이 엄청 심하진 않거든요. 요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계열사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워낙 많아요. 여기는 좋은 종목들이 여기는 좀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각자 좀 눌림이라던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EV 첨단 소재는 대신에 이번 주 전환사채 일자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8일 시총 대비해서 거의 17%, 17.5% 이 정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기술적으로 움직임을 주는지 아니면 그거 때까지 뭐 악재로 좀 밀리다가 그거 이제 악재 해소로 좀 반등이 나올지 얘는 종목이 워낙 셌어가지고 저는 좀 일단 눈이 좀 가는 종목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일단은 EV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냥 곱게 죽기도 쉽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밀리다가 뭐 또 움직임 나오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반도체는 3전도 3전이지만 이제 금요일날 반도체가 좀 뭐 각자 좀 움직이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좀 수급 반도체 하면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메인이어서 그런지 한미반도체가 2만원 주변 계속 21선도 타고 버티면서 뭐 수급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래반도체 이런 나머지 반도체 애들 요거는 좀 수급 같이 묶이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 등등 정도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이제 좀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죠. 그래서 원전주도 쉽게 안 무너져요. 얘네는 특히 G2파워는 종목 끼가 좋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계속 좀 탄력 있게 시세 주고 과하게 밀리면 또 다시 많이 시원하게 땡겨 올리고 이런 구간 들어와서 또 땡겨 올리고 했는데 일단 원전 애들도 계속 이런 정상회담에서 기대감 그런 게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저게 이번 주에는 좀 가장 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앞에 둬야 되는 게 이제 지수의 움직임이지 않나. 그리고 지수는 2차전지 애들이랑 좀 연동이 돼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 B2관리, 신용융자 대용, 이제 뭐 좀 비율 조절 요런 식의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완전 메인으로 갖다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B2 급증, 한투, 증권담보대출 긴급 중단 요런 내용들이랑 같이 엮었을 때 그냥 딱 생각을 하면 뭐죠? 신용 많이 쓴다는 거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 심리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다들 신용 쓰고 미수 쓰고 그럼 우리나라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조만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용 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들이 당연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반대 매매 나올 때까지 혹은 그 주변까지 지수 조정을 주는 경우도 여태까지 항상 흐름처럼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요번 주냐 다음 주냐 요번 주에 뭐 지수 같은 게 좀 버텨주냐 요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생각은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들이 지금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막 매수를 많이 했고 그거를 기간 외인 요 친구들이 그냥 냅둘지 아니면은 그런 멘트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도진 포모 증후군 코스닥 신용융자 2.7조 늘어 코스피를 추월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 중국 이렇게 좀 서로 배척하는 그런 이제 배제하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 블룸버그 바이든 다음 달 반도체나 AI 등 이렇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투자 금지 행정 명령.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히토류에 대해서 뭐 무기를 쓴다거나 그래서 미중 갈등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같은 거 뭐 규제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반사이익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중 갈등은 좀 히토류 애들이 메인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얘네가 좀 탄탄한 테마는 아니다 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는 없기는 해요. 윗꼬리 대신에 시세를 줄 때 좀 슈팅식으로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토피아, 뭐 유니온, 동국아르네스 이런 히토류 주부터 혹시라도 뒤에 좀 뭔가 늘어지고 하면은 나머지 미중 갈등 수출 규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사 움직이나. 자,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 저번 주에 그 위협성 발언 거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 플러스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식량은 좀 해치 테마 성향은 있기는 한데 이게 막 3, 4일 연속으로 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지금 시장에서 이제 해치 테마 하는 거 방산 쪽이랑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품절 요런 애들이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기억은 좀 해둡시다. 뭐 엘니뇨 뭐 기후 이상 요런 뉴스들이랑 같이 좀 엮이면서 러시아가 요번 주에 그게 있죠. 그거 일단은 그 흑해 관련해가지고 5월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 17일, 18일 이때쯤인 걸로 알고 있고 곡물 협정이 그리고 24일 러시아랑 UN 사무총장, 러시아 외교장관 이렇게 해서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뭐 협상, 만남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연장된다라고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재료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냥 해지로 움직일 수도 있구나 혹은 당일 뉴스 붙이면은 슈팅 나온 곳에서 좀 내가 들고 있다면은 정리 요 정도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AI 섹터도 새로운 뉴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AI랑 로봇은 묶어가지고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에서 지속적인 투자라던가 뭔가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KT 믿음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서치 GPT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부 정책 초거대 AI 뭐 발전 협의체 이런 거 정부 정책은 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이 딱딱 그 발표하기로 한 일자에서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해요. 그래도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딜레이가 되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챗GPT 아버지
샘알트만 한국 온다. 이런 거는 실제로 와가지고 뭐 오픈 AI가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랑 뭐 엮이고 뭐 투자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AI 경쟁 나선 머스크 트루스 GPT 개발하겠다. 빌 게이츠 AI 과외교사 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빅테크랑 AI 디지털 이 빅테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전장, 요 멘트가 좀 같이 엮이는데 일단은 요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네이버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좀 빼더라도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런 기업들이 AI 디지털 교과서 내용으로 좀 엮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AI 쪽보다는 좀 그 교육주에 엮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AI 섹터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뼈대 종목들 코난, 솔트룩스, 셀바스는 제 기준에는 이제 유중 이슈가 있고 기술적인 움직임은 좀 줬어요. 거래 대금도 좀 붙이면서 뭐 셀바스 A에 3천억, 헬스케어 뭐 2천억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그냥 뭐 개파락하고 기술적으로 또 땡겨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밀다가 한번 땡겨 올리고 윗골이 닿으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세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난이도는 높고 얘네가 뭐 재료를 동반해서 시세를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셀바스 AI는 내려올 때 여기서 외국인 계속 좀 사더니 어제 좀 한번 좀 시원하게 정리하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증 일정이 있는 거는 생각을 해 두시고, 뼈대 종목들 얘네는 뭐 만원 단위, 그 다음에 KT, 뭐 MDS 테크는 얘는 좀 엔비디아라던가 뭐 뉴스가 좀 엮여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KT 믿음, 마이크로소프트, 브리치텍, 저는 브리치텍도 좀 괜찮아는 보입니다. 뭐 이노데, 폴라리스 뭐 등이 있는데, 이런 AI 섹터, 그 다음에 교육, 아까 전에 그걸로 엮이면은 코로나에서 교육주들 이런 게 이제 혹시라도 요 AI 디지털 교과서 플러스 빌 게이츠가 이제 AI 과외교사 할 수 있다, 뭐 월 $20 이런 내용이 있던데, 요거 정도로 혹시 교육 애들이 좀 움직이는지 그 정도로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MD, 뭐 IBM넷 저 내용으로 반짝 하나,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 디지털 교과서 이거는 네이버만 있으면은 별로 임팩트는 없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같이 껴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봇도 똑같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하반기 혹은 지속적인 투자,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연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저번 주에 뉴스 그런 것도 있었죠. 로봇팔이 뭐 치킨 튀기고 뭐 그런 뉴스도 좀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결국 지금 당장 반짝보다 괜히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로봇 저런 인수하고 부서 키우고 투자하고, 그리고 그게 삼성뿐이 아니라 LG, 현대, 뭐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부터 해가지고 LG도 뭐 로보스타,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테슬라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게, 가장 기본은 이제 저출산 플러스 그 인건비 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비용이 가장 크겠죠. 비용도 큰데 그거 플러스 사람보다는 확실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더 일에 대해서 좀 편하게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좀 하루 종일 일 시킨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저출산 다 얽히고 섞인, 그래서 대기업들이 괜히 투자를 하는 부서가 분야가 아니고, 이게 단발보다는 좀 뒤에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섹터나 로봇 sek터, 얘네들은 이제 조금씩 움직임을 좀 주긴 줬어요.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16%까지 땡겨 올리고서 쭉 밀렸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또 밀리면 밀릴수록 또 좋지 않나. 뭐 이제 뭐 전고점이라던가 좀 각자 자신의 매매 기준 있는 곳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랑 로봇은 저는 눌림 주면 좀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고, 스페이스X는 위성통신 판매 이게 언제 좀 이렇게 서비스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네옴시티가 한미글로벌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건 모르겠어요. 왜 올랐는지. 금요일날 한미글로벌이 좀 엄청 그냥 강하게,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좀 종목을 계속 좀 좋게 보니까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얘가 한 120선 주변에서 그냥 훅 땡겨 올렸죠. 별 뉴스가 있진 않았어요. 기간 수급 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여기서도 뉴스 없으니까 막 많이 밀렸다가 또 땡겨 올리고,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전고점
39,250원 딱 맞추면서 끝났는데, 뭐 얘는 그냥 월요일날 4만원 위를 돌파하고서 거기서 잘 버텨주는지, 뉴스 없으면은 좀 힘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일단 움직임이 최근에 핵심은 시장에서 2차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돈들, 2차전지가 좀 하락하면서 돈이 풀리는데, 그 돈이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탈을 하기보다는 이 돈이 지금 나 다른 거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 보고 싶은데 하고 다른 테마들, 맛있어 보이는 테마들을 좀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얘가 좀 해당이 될지,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설명에 뭐 3분기서 한국서 개최, 그 다음에 5월 사우디 방문 타지, 요게 이제 좀 가장 메인이지 않나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제 기준에 반등폭은 시원시원하게 많이 줬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얘가 그냥 여기서는 이제 차트 관점이죠. 지금 뉴스를 동반해서 뭔가 재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뒤에 5월 사우디 답방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 뭐 국부 펀드, 요게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냥 강해요. 얘가 종목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으로 갖다 또 뭐 정고점 뭐 신고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서, 나머지 뭐 인디에프랑 코오롱 시리즈, 유신, 히림 요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나 엮이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미가 막 미친듯이 혼자 잘 가면은 나머지 애들도 덩달아서 뭐 혹은 뒤에 이제 후발적으로 뉴스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옴시티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원전은 지금 정상회담에서 그 수출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대해서 뭐 좀 넘겨주고서 좀 깔끔하게 클리어 되나,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도 움직임이 꽤 괜찮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이 주말 중에는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해가지고 확진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코바이옴에다가 이제 또 전고점도 깨고 이런 것까지 또 내려와요. 네, 이런 곳에서 뉴스 한번 붙이면 또 막 10%, 20%또 땡겨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원숭이 투창은 그 정도 관점으로, 대신에 이건 블랙 테마라는 거는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것 때문에 이제 식량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좀 움직였는데, 인텔리안테크 이거 시간에서 뭐가 있었죠? 유중 이기는 한데, 일단은 뭐 방산 쪽은 빅텍, 스페코 요런 애들이었고, 요쪽에서 좀 특이점이 최근에 우량주, 코스피 쪽,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뭐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 뭐 철도도 있고 뭐 방산, 얘는 수급이 엄청 탄탄해요. 그래서 차트 자리는 좀 좋게 이런 거 좀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수급 더 쑥쑥 들어오면서 치고 가는지, 얘가 수급이 엄청 탄탄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옴, 그 다음에 이거는 4월 26일 승인 나오나, 그런데 이제 요 CJ바이오 사이언스랑 고바이오랩 요런 애들이 지금, CJ바이오가 일단 얘가 대장이었는데 21선 주변에서 밑꼬리를 좀 달아놓긴 했어요. 고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AB프로 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요 정도까지가 엮이지 않나, 요거 3개.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제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고,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탈모 화장품에 대해서 5월달 뭐 출시 이런 뉴스가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그 비공개 그 뭐죠, 유료 기사 그걸로 좀 나와서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는 아마존 입점 그거 플러스 자사몰, 요게 이제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로 IR 때부터 해가지고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으로 얘가 좀 더 치고 나가나, 그 정도로 볼 것 같고, 얘는 5만원에다가 거의 자리를 잘 깔아놓긴 하더라고요. 5만원 주변에서는. 그래서 요거에다가 HLB 시리즈는 5월달 FDA 정도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넘길 거 넘기고, 메타버스는 이렇게 다음달 애플, 구글 CEO 만남도 있고, 플러스 WWDC에서 메타버스 헤드셋에 대한, 요거는 항상 찌라시가 엄청 난무를 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계속 있기는 한데, 일단은 선익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이런 OLED 실제로 갖다 뭐 좀 수출이라던가 엮이는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애들은 밀리면은 또 한 번씩 시원시원한 좀 튕겨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를 묶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중고차 시장 요 정도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금요일날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운 섹터 이 느낌보다는
요번 주는 좀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가 됐든 한미 정상회담에 엮이는 그 키워드들, 2차 전지, 뭐 태양광, 2차 전지, 태양광, 원전, 바이오는 조금 뒤에, 그 다음에 요 정상회담 키워드로 갖다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미국 경제사절단, 그래서 뭐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 요런 애들이 좀 뭐 움직여주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게 될 것 같고, 핵심은 지수랑 같이 연동되는 2차 전지. 2차 전지가 그냥 여기서 계속 쭉쭉 또 밀려가지고 뭐 30만원, 20만원 가냐, 그러지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21선 주변에서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좀 깨고 50만원 주변이나 뭐 21선 좀 깨고 바로 움직여 주는지,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2차 전지에서도 좀 눌림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많고, 여기는 움직인다 싶으면은 돈 쏠려서 오버슈팅도 좀 나올 수 있어요. 2차 전지 중심으로 결국에는 그냥 보던 거 그대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옴시티는 그냥 뉴스는 없기 때문에 네옴, 로봇, AI 이런 거는 그냥 번외로 갔다가 얘네가 움직임 그날 뉴스를 혹시 뭐 붙여준다거나 뭔가 얘네 움직임 꽤 좋네? 그러면은 봐야 되는 애들이지 않나. 뭐 한미글로벌이 일단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뉴스가 없었죠.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필두로 이번 주 실적 발표고, 지수에 대해서 좀 함부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계속 눈치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수가 또 뭐 2운봉, 3운봉 정도면은 한 번 정도는 얘가 양봉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왜?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힘있게 치고 올라왔던 그 거래대금 유동성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는 무너질 거라고 전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시황상 뭐 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